제가 공동 저자는 아니고요. 여기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다 정리를 좀 해왔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계신 분들이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얘기할 게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말씀하신 김동길 교수님이 제 은사님이세요. 제가 82년도에 여세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해직 교수였다가 이제 저를 84년부터 가르치셨는데, 김동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제가 볼 때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전 세계 최악의 전체주의 집단인 북한과 그리고 북한과 동조하는 세력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권희영 교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제가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2011년 국사학계가 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쓰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관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권희영 교수님 저 몇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절충안이 나왔는데 그때 저쪽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쓰면 안 된다고 했던 세력이 10,000명이었다고 하면은 이거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온몸을 다해서 막았던 사람은 10사람이 안 됩니다. 어디 계셨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 지켜냈어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두 번째, 국사학계가 절대로 국사교과서에서 빼야 된다고 또 주장을 했던 대목이 대한민국은 유엔 승인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라고 하는 대목을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관철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대해서 죽어라 싸워가지고 유엔 승인 유일합법정부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갑재 대표님이 말씀하신 천재교육교과서에서 결국은 그 집필 기준을 어기고 38선 이남의 유일합법정부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칼럼을 통해서 비판을 했더니 서울대학교에서 국사학을 가르치는 박태균 교수가 한겨레 신문을 통해 가지고 강경 교수 얘기가 틀리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 유일합법정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재반박을 하고 반박을 해라 했더니 아직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사학계입니다. 2011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정말 외롭게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제가 역사학과 다닐 때 국사학계에서는 현대사라고 하는 걸 가르치지도 않았고 연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현대사가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의 영역이다 하면서 북한 역사 교과서 체계를 그대로 베낀 민중사관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서 그게 집필 기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관에 따르면은 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 두 번째, 대한민국 체제는 극복이 돼야 될 체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국사학계의 주류 논리이고 교과서의 주류 논리입니다. 이런 민중사관이 말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면서 이렇게 한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우리가 부정적인 면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이 뿌리가 깊게 내려진 게 80년대였는데 제일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바로 민중경제론을 얘기하신 분들, 민족경제론을 얘기하신 분들, 박현채, 변영윤, 안병직 이런 분들이셨는데 안병직 교수님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느끼시고 돌아서셨죠. 그래서 이 민중경제론, 민족경제론의 핵심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은 잘못된 것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민족 공조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세계체제와는 선을 긋고 그런 논리였는데 다행히도 경제학에서는 이런 논리가 소수 논리로 전락이 되고 요즘 민중경제로 민족경제로 얘기하는 경제학자들이 있지만 바보 취급을 받아요. 정치학에서도 역시 바보 취급을 받는데
이 논리가 국사학계에서만은 주류 논리가 됐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사교육과 국사학계의 비극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 나온 교과서보다 더 심각한 교과서가 2003년, 2004년에 나온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였는데요. 그때 여기 계신 그 조갑재 선생님이야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그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아주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에 이 사태가 계속된 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때 그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나왔을 때 이 내용을 보고 저는 기절을 한 줄 알았고, 솔직히 제가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애국운동에 투신하게 된 게 바로 2004년에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투신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의 일부는 뭐냐면은 새마을운동 이거 잘못된 거다, 천리마을운동 이건 잘된 거다. 제 얘기가 틀리면 한번 보십시오. 6.25 전쟁이 남침이라고 하는 얘기를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북한 교과서와 거의 흡사한 교과서가 나왔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교과서가 일선 채택률이 56%가 됐었습니다. 과반수가 넘는 과점이 됐는데, 그때 이미 대한민국은 병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고 안이하게 생각을 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 바로 선생님들이 입맛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로 배운 거, 자기가 대학교 때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서술된 교과서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것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두 개 교과서에서 그 6.25 전쟁에 있어서 뭐 국군이 학살했다라고 하는 건 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여기 그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신 그 전호분들이 여러분 계실 텐데, 베트남 전쟁에서 국군이 그 양민 학살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쓴 교과서가 2개나 나왔습니다. 특히 심한 게 그 천재교육 교과서였는데, 이때 저는 그 애국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대한 항의를 할 줄 알았는데, 솔직히 고엽제 전후회 분들 빼고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애국 세력이 아직은 좀 미약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느꼈고, 교학사 교과서가 이제 대한민국 교과서니까 이걸 죽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집단 광기를 벌였는데, 이번 공세를 선도한 것은 경향신문이었습니다. 그 경향신문이 작년 5월 31일부터 무차별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사를 썼고, 이러한 기사들을 받아가지고 방송에서 했던 것은 SBS 방송이었고, 제일 무서운 게 뭐였냐면은 거대 포털 다음이 이러한 것들을 매일매일 헤드라인에 올려놓으면서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 퍼져나가게 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나갔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또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가의원과 좌파학계가 공격거리를 제공을 하면은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거대 포털이 이걸 인터넷상에 띄우고 다시 야당이 이것을 가지고 정치 공세에 나가는 식으로 분업 체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데 반해서 우리 쪽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무력하게 대응을 했다라는 것을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차별 흑색 선전과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서 뭐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였다, 유관순 누나가 여자 깡패였다라고 하는 비방이 나왔고 기사화가 됐고, 저는 그거를 계속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가지고 정정보도를 받아내고 하면서 사실 작년에 저의 개인적인 생활이 좀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민주당이 가세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저는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6월 2일 민주당의 배재정 대변인이 일부 인사들이 구성한 한국현대사학회가 집필한 교과서 내용이 전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알려진 것만 해도 경악할 수준이다. 일제강점기가 조선 근대화에 긍정적 구실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를 테러 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라는 대변인 성명서가 나오고, 이러한 주장이 허위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원식, 양승조, 정청래 등등이 계속해서 똑같은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발맞춰서 아까 조갑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좌향 그렇게 그냥 자동으로 정렬되는 세력이 있죠.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6월 5일 남조선 각계층이 보수 패당의 역사 교과서 왜곡행위에
항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보도를 내보내면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그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이런 그 악선전이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바로 여기에 교학사 교과서를 쓰신 권희영 교수님과 그 다음에 권희영 교수님과 같이 그 한국현대사학회의 그 임원을 맡고 있는 정영수 교수에 대한 표적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좀 보고를 드리고 싶고, 이러한 터무니없는 허위 선전선동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0%가 됐죠. 그래서, 무차별적인 채택 철회 압박이 되면서 각 학교에 대자보가 있으면서도 교학사 교과서는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했다, 이런 내용들이 버젓이 아직도 실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 쪽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 재밌게도 교학사 교과서가 유관순 열사를 여자 깡패라고 서술을 했다고 했지만, 8개 교과서 중에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제대로 서술한 것은 교학사 교과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좌편향된 교과서 4종에서는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설명은커녕 이름 세자가 없어요. 없어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북한 교과서에 유관순 열사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항일운동은 김일성 감안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빼니까 그걸 베끼다 보니까 생긴 현상인데, 누구 하나 유관순 열사가 없다라고 이것을 지적을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아예 싹부터 밟아놓으려고 하는 광기는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선호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집단 린치 사태는 국사학계, 교육계, 그리고 일부 좌파 단체의 저질성과 위선을 보여주는, 또 기록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